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이제는 너가 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울 때마다 내 가슴은 걸레짝이 돼버려. 이제 나에게 와줄 수 없겠니? 사랑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진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 맨 앞줄 창가 자리. 독고세리는 그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성실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단지 오범수가 가까이 있는 자리를 원했을 뿐이었다. 칠판 앞에서 강의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세리는 온몸이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있었고 그 단단함에 기대고 싶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림이 되었고 그 기다림은 어느새 사랑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범수는 언제나 선을 그었다. 과제 평가도 질문에 대한 답도 한결같이 공정하고 차가웠다. 세리는 그 공정함이 싫었다. 자신만은 예외가 되길 바랐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도 범수는 아무런 말 없이 교탁의 노트를 정리했다. 세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말끝마다 벽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스승이었고 그 이상은 되어주지 않았다. 그 모습을 강수는 교정 끝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형과 세리를 이어주려 했다. 사랑도 운명도 밀어주면 닿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세리의 어깨는 너무 작았고 고개는 너무 자주 숙여 있었다. 다음 수업이 끝나고 강수는 일부러 강의실 복도에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세리씨,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오늘 수업 보고 나왔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라도. 세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숍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강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고 그녀는 말없이 컵을 감쌌다. 교수님이랑 일은 여전해요.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그래도 마음은 안 바뀌죠.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세리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꺼버렸다. 강수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결국 눈을 떴다. 엄마는 언제나 완벽을 원하세요. 장학금 받아야 하고 평점 높아야 하고 교수님한테 인정받아야 하고 가끔은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강수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세리가 흘리는 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눌려온 것들이었고 그는 단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 형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응원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을 마주하면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지금 이 순간 그녀 곁에 있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조용히 아프게 했다. 다음 주 캠퍼스 축제를 앞두고 학교 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디자인과 건물 한편에서는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세리는 학과에서 맡은 포스터 정리를 위해 임시 전시관 안쪽에서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강수가 우연히 LX 디자인팀 실무 점검을 위해 들어왔다. 강수씨, 또 마주치네요. 이건 인연인가 봐요. 그는 자연스럽게 웃었고 세리는 조심스레 웃었다. 자료 정리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하면 오래 걸릴 텐데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속엔 작고 굳은 감정이 박혀 있었다. 강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함께 종이를 정리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낯익은 그림자, 바로 오범수였다. 그는 학과장을 따라 전시 도면을 검토하러 들어온 참이었다. 범수는 강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고 세리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포스터를 구기고 말았다. 그의 무관심은 언제나 너무 명확했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랑은 언제나 혼자였다. 강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빼서 펼쳤다. 구겨진 자국 위로 손바닥을 눌러 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건 다시 펴지잖아요. 구겨져도 괜찮아요. 종이는 그렇지만 사람 마음은요. 세리는 끝내 웃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돌려 말없이 창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을 강수는 알 수 있었다. 지금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잠시 후 범수가 나가고 공간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수씨,
왜 자꾸 저한테 잘해줘요? 형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더 그래야죠. 아닌 것 같아서요. 형은 저를 그런 눈으로 본 적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게 더 비참하단 거 아세요? 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깜빡였을 뿐인데 그 한 번의 깜빡임 속에 온 세상이 무너진 듯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녀 옆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뿐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비가 조금씩 내리는 오후, 강수는 다시 학교를 찾았다. 회사 미팅이 끝나고 곧장 왔지만 그 스스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 세리의 얼굴이 어제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세리는 디자인과 학과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때문이었다. 엄마, 나도 사람이라고. 숨 좀 쉬게 해줘. 대답 안 해. 엄마, 그냥 끊을게. 세리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누르듯 손을 올렸다. 강수는 뒤에서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세리 씨.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는 축축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들켰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가끔은 혼자 견디는 것보다 누가 보고 있어주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 말에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은 지붕 틈 사이에서 쏟아지는 비인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흘러내린 무언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잠깐만요. 강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 어깨에 덮어주었다. 비 맞은 셔츠 위로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번졌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건넸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강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단지 안쓰러움이라고,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감정이 덜 위험할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바지 자락을 살짝 잡았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을 붙잡기 위한 듯한 움직임. 그 미세한 접촉 하나가 그의 마음 어딘가를 또다시 크게 울렸다. 밤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세리는 모처럼 교재를 들고 집으로 향했지만 한 발짝씩 옮길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문을 열자마자 장미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닌 거야? 오늘 학과에서 전화 왔어. 수업 발표는 왜 혼자 빠져나가고 다니고, 걔가 그 교수랑 뭐가 있다고 소문나면 어쩔 건데,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니? 세리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실에 서 있는 장미애는 두 팔을 교차한 채 세리를 노려보았다. 엄마, 나 그냥 발표 준비 늦은 거야. 지각이야, 지각. 교수님한테 말도 해놨고. 교수, 넌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도 절대 그 사람 너 안 봐. 그 말은 칼날처럼 뼛속을 찔렀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미애는 언제나 옳았고 그 옳음은 항상 잔인했다. 그날 밤 세리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펼쳐놓은 노트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다. 글씨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장미애의 말만 맴돌았다. 넌 절대 그 사람 눈에 안 들어. 그 말이 이토록 가슴에 남을 줄은 몰랐다. 잠시 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오강수라는 이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화면을 채우자 세리는 손가락을 멈추었다. 세리 씨, 혹시 내일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어제처럼 비는 안 오겠지만 말동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그 단어는 오늘 들었던 수백 개의 말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점심, 작은 북카페 창가에 앉은 강수는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오늘 발표 준비 다 끝냈어요. 내 덕분에요. 아니, 제가 뭘. 지난번 도서관에서 참고 자료 줬잖아요. 그거 덕에 정리했어요. 세리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강수는 그 웃음을 보며
어쩌면 오늘 하루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했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던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그 앞에서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내일 저녁 그 학과 전시회 최종 회의 있죠. 제가 가도 되나요? 거기 교수님도 오시니까. 세리는 말없이 컵을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감정의 실루엣이 느껴졌다. 마음은 정리 중이었다. 정리라기보단 묻는 중이었다. 지금 당장 버릴 수 없기에 서랍 안에 접어둔 채 다른 무언가에 기대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강수는 알았다. 그녀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지금 자신의 손길은 사랑이 아닌 위로여야 했다. 전시회를 하루 앞둔 저녁, 세리는 혼자 과사무실 인쇄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벽시계는 10시를 넘겼고 복사기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강수는 일이 끝나고 일부러 교정으로 돌아왔다. 혹시나 그녀가 남아있을까? 아무 이유 없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예상대로 불 켜진 인쇄실이었다. 이 시간까지요. 강수씨.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판기 커피를 내밀었다. 당 떨어질 때 이게 최고거든요. 아직도 자료 정리해요. 지금 해둬야 내일 정신 덜 팔려요. 세리는 복사된 출력물을 분류했고 강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도와주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손이 더 바빴다. 그 고요한 협업 속에서 어떤 감정은 자라고 있었다. 내일 교수님도 오시죠? 응 아마. 그럼 잘 보이게 옷도 예쁘게 입어야겠네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씁쓸했다.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절 안 보죠. 그 말에 강수는 손을 멈췄다. 세리 씨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원하네요. 그게 나빠요. 아니요. 그냥 좀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출력물이 다 쌓여 있었고 강수는 종이를 다듬어 클립으로 정리했다. 이건 내일 아침까지 무사히 유지돼야 해요. 강수 씨 믿어요. 무사히요. 그 말 안 무거운데 왠지 오늘은 좀 무겁게 들리네요. 둘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묘한 공기가 있었다. 가볍지 않지만 따뜻한, 편하지 않지만 가까운. 물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어깨가 천천히 기울더니 결국 강수의 어깨에 닿았다. 강수는 놀라 손을 멈췄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그의 팔에 닿았고 그 따뜻한 무게가 마음을 덮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마음이 단지 안쓰러움은 아니라는 걸. 연민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있는 사이 세리는 눈을 떴고 얼굴을 들자마자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미안해요.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어젯밤 거의 못 자서.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선이 있었다. 그 선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대버린 것에 대한 자책과 거리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출력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어깨를 그는 한참 동안 쓸어내리지 못했다. 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뒷모습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일은 꼭 괜찮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 말에 담긴 간절함, 그게 자꾸만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내일도 또 그녀 곁에 있을 준비를 했다. 전시회 날 아침,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교정에 도착했다. 손에는 전날 정리한 출력물이 들려 있었고 가슴엔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웃어야 할 자리였기에 세리는 또 한 번의 가면을 준비했다. 전시회 부스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교수진이 발표를 보고 있었고 그들 중엔 오범수도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단정했고 표정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세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마침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교수님, 오늘 저 포스터 디자인 보셨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레이아웃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더 이상은 없었다. 세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돌아섰다. 그 장면을 강수는 멀리서 보고 있었다. 다른 누구도 그녀의 표정을 읽지 못했지만 강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어떻게 천천히 무너졌는지를.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기념 촬영과 박수가 이어졌고 학생들은 335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세리는 홀로 무대 뒤 현수막을 접고 있었고 강수는 묵묵히 다가가 마지막 남은 박수를 함께 들었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끝났네요. 그건 세리 씨 덕이에요. 제가요. 전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강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견디고 정리하고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혼자서 무너질 뻔한 걸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는 걸. 짐 정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늦은 강의실. 두 사람만 남아 조용히 커피를 나눴다. 말없이 컵을 돌리며 서로의 눈치를 보듯 침묵만 길어졌다. 강수는 이 침묵이 두려웠다. 말하지 않으면 가라앉고 말하면 멀어질까봐.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했죠. 네, 어떻던가요? 언제나 그랬어요. 벽 같았어요. 난 잘하고 있는 건가? 아직도 그 사람 마음에 살고 있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요. 강수는 컵을 내려놓았다. 입술이 마르고 숨이 가팔라졌다. 세리 씨는 늘 누구의 마음속에 살려고 해요. 자기 자신 말고. 세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정리된 강의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깥엔 늦은 조명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멀리 운동장 스피커에서 시험 일정이 흘러나왔다. 강수는 무언가를 꺼내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보다 먼저 세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예전에요. 교수님이 제가 포스터 디자인 실수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침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수는 입을 닫았다. 방금 꺼내려던 말들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그녀의 눈엔 옛 기억이 떠 있었고 그 속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제 와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전부였어요. 세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할 정도로 멀리 있었다. 그 순간 강수는 고백을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강의실 불은 꺼지고 노트북 화면 불빛만이 남았다. 세리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강수는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세리 씨, 저 지금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죠? 세리는 그 말에 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대답하지도 않았다. 저 처음엔 그냥 형이랑 잘 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어느 순간 세리 씨가 울 때마다 혼자서 참고 있을 때마다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계속 마음이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지만 더는 감출 수 없는 진심이었다. 내가 대신 옆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 대신 조금은 더 웃게 해주고 싶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맑은 물기가 떠 있었고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강수 씨, 그건 안 돼요. 그 말은 기억이 아니라 자책처럼 느껴졌다. 저 지금 그 말 들으면 정말 미안해질 것 같아서요. 정말 고마운데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 마음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고백은 받지 않았고 거절도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무엇보다 더 확실한 거리감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어요. 숨기고 있으면 나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요. 강수는 웃었고 그 웃음은 서늘하고 예뻤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말없이 커튼을 닫았다. 세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 공간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서로가 꺼내지 못한 문장이 공기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고백이 남긴 여운은 생각보다 오래 가슴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강수는 세리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웃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투로 인사했고 같은 카페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다만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기대는 없었다. 세리는 그런 강수의 변화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자신이 만든 거리였지만 막상 그 거리가 생기자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강수와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문을 잡아주었고 세리는 고개를 숙여 나왔다. 어제 교수님이 이제 다른 연구실로 이동하신대요. 세리는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잘 됐네요. 이젠 정리하기 편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세리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 밤 세리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미애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닐 거야? 그 교수놈 얼굴 좀 보지 마. 이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혀. 정신 좀 차려. 넌 독고가 딸이야. 넌 절대 그런 사람 옆에 설 수 없어. 세리는 말없이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방에 가만히 누웠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눈이 깨어졌다. 가슴 안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문장이 있었다. 강수 씨가 울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건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놓치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세리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 복도에서 강수를 마주쳤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세리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조용한 열람실 끝자락에 앉았다. 저 그날 말한 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이 무서운 건지.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전 기다릴 마음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세리 씨가 조금 덜 아프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고백보다 더 조용하고 거절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다. 세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못했다. 며칠 뒤 세리는 캠퍼스 디자인 과사무실 한쪽에서 우연히 강수의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강수는 늘 간단한 회의 스케치를 손으로 그리고 있었기에 그의 이름이 적힌 얇은 공책을 아무 의심 없이 펼쳤다. 첫 장엔 무채색 포스터 레이아웃, 그 옆엔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측면 얼굴, 길고 가느다란 선, 어딘가 익숙했다. 세리는 잠시 그 그림에 시선을 고정했다. 뒷장을 넘기자 작은 메모들이 이어졌다. 오늘은 웃었다. 커피 좋아한다. 우유 반샷은 필수. 눈 밑에 다크서클. 아무 말 안 했지만 아마 울었겠지. 그건 감상도 관찰도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세리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한 사람이 얼마나 조용히 누군가를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조용히 제자리에 올려두고 문을 열고 나왔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가볍지 않았다. 며칠 전 강의실, 세리는 늦게까지 발표 리허설을 준비하다 교탁 근처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보았다. 단순한 낙서인 줄 알고 펼쳤지만 그건 강수의 손글씨였다. 세리 씨, 그날 웃었을 때 내가 처음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말 못하겠지만 그 웃음이 하루를 견디게 만들어요. 반쯤 접힌 종이엔 한참 연습한 흔적이 있었다. 줄을 바꿔 쓴 문장들, 지운 단어들, 그리고 끝내 쓰지 못한 문장 하나. 혹시나도 누군가에게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리는 그 메모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 안에 넣었다. 그 한 장,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지금까지 들은 말들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세리는 한동안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거기 적힌 말들, 자신조차 모르고 지나친 장면들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수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작고 평범한 하루로 남아있던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부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세리는 천천히 생각했다. 며칠 뒤 학과 종강 세미나에서 오범수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세리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무의식적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교수와 대화를 나누며 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스침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세리라는 학생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다. 세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멈췄고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가슴 안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확신보다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강수는 평소처럼 캠퍼스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세리는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있는 종이컵을 바라봤다. 한 모금만요. 강수는 놀랐지만 그녀에게 컵을 건넸다. 세리는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말동무할게요. 강수 씨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온몸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세리 씨,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오늘은 말동무 해줄게요. 그 순간 햇살이 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겨울 끝의 햇살 같았다. 희미하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온기였다.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 수많은 말들이 묻혀 있었다. 겨울 바람이 부는 날, 교정 끝 벤치에 세리는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엔 조심스레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며칠 전 주운 그 종이. 그 안에는 말보다 컸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기다리지 말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혼자 남게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강수였다. 손엔 따뜻한 커피, 코끝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여기 있었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리 씨는 언제나 여기 있잖아요. 그는 웃었고 세리는 작게 고개를 떨구었다. 혹시 오늘도 말동무 필요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에 강수는 걸음을 멈췄다. 세리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그 종이 메모를 꺼내 건넸다. 이거 저 그날 주었어요. 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말없이 종이를 펼쳤고 세리는 눈을 마주쳤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수 씨는 그렇게 해줬어요. 말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게 사랑일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공허해질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걸요. 그래서요. 지금 이 말 제 마음이에요. 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이 조금 흔들렸고 입술은 말없이 떨렸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거 말고 함께 있는 거 해볼래요 우리?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 하나로 겨울은 조금 따뜻해졌다. 멀리서 늦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사랑이라고 부르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